다음은 공역의 구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비행정보구역을 여러 공역으로 등급하여 설정하고 있고요. 각 공역의 등급별 어떤 비행 방법으로 비행을 해야 하는지, 비행규칙이라든지 어떤 관제 업무가 제공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역을 구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항공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두 가지의 방법 중에 첫 번째는 항공교통 업무 제공에 따른 구분입니다. 항공교통 업무를 제공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공역으로 관제 공역과 비관제 공역으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사용 목적에 따른 구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먼저 항공교통 업무 제공에 따른 구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공교통 업무 제공에 따라서 공역은 크게 7개의 등급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역은 A부터 G 등급까지 총 7개의 구분이 있고 이것들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공안전법에서는 관제 공역과 비관제 공역으로 공역의 등급을 구분하고 있고요. 특히 A부터 2등급에 해당하는 공역은 관제 공역으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F와 G등급에 해당하는 것이 비관제 공역이 되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면 생소한 용어들이 나올 텐데요. 계기 비행이라든지 시계 비행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1901년도에 라이트 형제가 처음으로 동력 비행을 시작한 이후로 비행기의 기체 성능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항공기의 성능이 좋아졌고요. 초기에 비행기를 운항할 때는 조종사들이 지면을 쳐다보거나 아니면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비행하는 시계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운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전파라는 것이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는 밖이 보이지 않고 안개가 끼거나 구름 속으로라도 비행할 수 있도록 항공기 계기판을 설치하고 전파를 따라서 비행하는 계기 비행 방식으로 운항하도록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항공기는 이 계기 비행과 시계 비행 두 가지 방식 중에 한 가지로 비행을 하게 되고요. 또는 두 가지를 섞어서도 비행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드론에 빗대어 설명을 드리면 드론의 가시권 내 비행, 드론을 눈으로 보면서 비행하는 방식이 시계 비행 방식이 되겠고 비가시권 비행, 드론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도 비행하는 것들이 계기 비행에 유사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그림을 참조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A부터 G등급 공역 중에서 이 F등급을 제외하고 총 6개의 등급을 나누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클래스 A라고 되어 있는 A등급 공역은 고도 2만 피트를 초과하는 공역에서 6만 피트에 해당되는 공역, 즉 2만 피트에서 6만 피트까지의 항공로 공역입니다. 이 공역은 계기 비행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주요 항공로라고 부릅니다. 자동차로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차를 타고 운전해서 간다고 할 때 서울 톨게이트에서부터 부산 톨게이트 전까지 이 고속도로가 이 항로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B등급, C등급에 대해서는 주로 공항 주변에 설정을 합니다. B등급은 우리나라에서 교통량이 가장 많은 1년에 약 30만 회 이상 되는 공항을 대상으로 설정할 수 있는데요. 현재 설정되어 있는 공항은 인천공항, 김포공항, 제주공항 3개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교통량이 적은 김해라든지 광주공항 같은 것들은 C등급에 해당되겠고 무안공항이나 양양같이 훨씬 더 적은 공항들은 D등급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B등급은 일반적으로 지면에서부터 고도 10,000피트까지, C등급, D등급은 5,000피트 정도까지 설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G등급에 대해서는 비관제 공역에 해당되겠고 보통 1,000피트 미만의 공역 또는 6만 피트를 초과하는 공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G등급을 제외한 항공로 A등급 공역과 B, C, D등급 외에 나머지 부분이 2등급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B등급과 C등급, D등급은 공항 비행장 주변에 설정이 되고 G등급은 우리가 드론을 날릴 수 있는 공역에 해당되겠습니다. 먼저 항공안전법에서 드론을 150m 미만에서 비행할 수 있게 해놓았기 때문에 이 150m는 약 500피트가 되겠고요. 그래서 G등급 1000피트 미만 공역에서 드론을 날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역의 사용 목적에 따른 구분입니다. 공역의 사용 목적에 따른 구분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과 유사하지만 관제 공역, 비관제 공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통제 공역과 주의 공역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관제 공역은 크게 관제권과 관제구, 비행장 교통구역으로 구성이 되고, 비관제 공역은 조언구역과 정보구역, 통제구역은 비행금지, 비행제한,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제한 구역이 있습니다. 주의 공역은 훈련구역, 군작전구역, 위험구역, 경계구역이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제 공역은 항공기가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인력이라든지 장비가 투입되는데요. 인력과 장비라고 하는 것은 레이더라든지 항공교통 관제사라든지 이러한 항공교통 관제 업무가 제공되는 공역이 되겠습니다. 관제 공역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관제권은 공항 주변의 반경 5마일에 해당되는 수평 범위, 그리고 수직 범위는 보통 3000에서 5000피트에 해당되는 범위가 되겠고요. 이것은 비행장 교통구역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비행장 교통구역은 관제권과 동일한 개념으로 공항 주변에 설정하는 공역인데요. 반경은 3마일, 고도는 3000피트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관제권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관제권의 중심이 되는 점은 공항 참조점이라고 하는 ARP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지점에 대한 좌표는 항공정보 간행물이라고 하는 항공정보만 모아서 발간하고 있는 간행물이 있습니다. 그 간행물에 찾아보면 각 공항의 참조점들을 찾아볼 수가 있고요. 위도 및 경도 좌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위도 및 경도 좌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5마일까지가 수평적으로 관제권에 해당이 되겠고요. 지면에서부터 보통 3000피트, 군공항 같은 경우에는 5000피트에 해당되는 공역까지 설정되어 있는 것이 관제권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관제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제구는 지면이나 수면으로부터 2만 피트 이상의 공역입니다. 그리고 A부터 2등급까지 해당되는 공역 전체를 다 이야기합니다. 항공로에는 접근 관제구역이 포함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항공로는 우리나라 51개가 설정되어 있고요. 이 항공로는 그림에서 보실 때는 하나의 선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림처럼 통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기가 마치 자동차의 차선처럼 차선이 폭을 달리는 것과 똑같이 항공로도 좌우로 굉장히 넓은 폭을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항공로를 구성하기 위해서 지상에 VOR이라는 항행안전 무선 시설을 설치해서 항행안전 무선 시설에서 쏴주는 전파를 통해서 전파의 방향으로 항공로가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A등급 공역에 해당이 되고 고도 2만에서 6만 피트 공역까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접근관제 구역입니다. 공항에서 이륙할 항공기가 고도 2만 피트에 도달하기까지, 즉 항공로에 도달할 때까지 거치게 되는 공역이 접근관제 구역이 되겠습니다. 또 반대로 항공로를 벗어나서 목적 공항까지 도착하기 위해서 고도를 강화하는 지역도 접근관제 구역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접근관제 구역에서는 접근관제소 관제사들이 항공기의 안전한 분리 업무를 제공하고 있는 공역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1000피트 이상에서 2만 피트 정도에 해당되는 공역입니다.
다음은 비행장 교통구역입니다. 아까 관제권을 설명드렸던 것처럼 비행장 교통구역도 특정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3노티컬 마일이 최고 높이 3000피트까지 설정이 되는데요. 관제권과 비행장 교통구역의 가장 큰 차이는 관제권은 객이 비행하는 항공기가 있을 때 관제권으로 설정이 되고요. 비행장 교통구역은 시계 비행하는 항공기가 있을 때 비행장 교통구역으로 설정이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육군 헬기 비행장 같은 것들이 비행장 교통구역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비관제 공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비관제 공역은 항공관제 능력이 미치지 않거나 또는 이 교통량이 많지 않은 곳을 비관제 공역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 공역은 항공관제 업무가 제공되지 않는 공역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온 구역 같은 경우에는 F등급 공역에 해당되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지정되어 있는 공역이 없고 정보구역이라고 설정되어 있는 G등급 공역만 지정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을 비행할 수 있는 공역은 이 G등급 정보구역에 해당되는 공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제 공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제 공역은 항공기의 안전을 위해서 비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공역이 되겠습니다. 통제라는 말이나 금지라든지 제한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 통제 공역이 해당되겠고요. 그 중에서 비행 금지 구역은 주로 안전과 국방, 또 그 밖의 이유로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공역입니다. 그리고 비행 제한 구역은 주로 항공 사격이라든지 대공 사격 등이 이루어지는 공역으로 비행기들이 지날 때 사격하는 곳을 통과하게 되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 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공역이 되겠습니다.